이번 시간은 일주별 할 시간이죠. 간목일간 일주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신일주부터 한번 볼게요. 이 갑신일주 같은 경우는 이 신중에 있는 임수가 이렇게 투관이 된 거예요. 있는 임수가 투관이 됐다는 것은 생각했던 거, 내가 생각했던 것인데 계획이 단기 계획이 아니에요. 이건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 돼요. 신중의 임수는 어떤 편이냐? 이 간목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편관이라는 어려움, 애로사항, 어려움과 애로사항. 이거는 참 불편하다. 이런 거 참 불편한데? 왜 불편함 속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. 평상시에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힘든 과정 속에서 생긴 아이디어란 말이에요. 편인도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죠. 힘든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천간에 투관을 한 거예요. 평소에 내가 이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. 근데 이제 신중의 임수니까 이건 좀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죠.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.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것. 신중의 임수가 투관을 해서 비견이라는 또 근이 오게 된 것인데, 이건 내 관으로 이 비견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과 같아요. 이 비견들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비견이 들어온 거니까 내가 기획자가 되는 거예요. 기획자. 그래서 이 비견을 통해서 인호술로 이걸 현실화 시키겠다. 이 비견은 인호술로 이제 식상운동을 같이 해서 내 이 편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비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일단 좋죠. 일단 갑신일주 괜찮습니다. 평소에 자신이 해왔던 어려운 것을 토대로 내가 나서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 이민이라는 이 한 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편인 비견이란 게 있잖아요. 편인 비견. 이거는 힘든 사람들끼리 힘들거나 소외된 사람들끼리 아니면 비권력층 넘버 3끼리 넘버 2끼리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?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정인이잖아요. 근데 편인이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이를 도모하는 것이 되거든요. 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키워드가 갖고 있는데 갑신일주 같은 경우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.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나한테 이런 계획이 있다. 내가 완장을 차고 있으니까 뭐 하면 좋겠어요? 뭘 하면 좋겠어요? 뭐 이제 프로젝트, 어떤 프로젝트? 팀을 꾸려가지고 외인구단, 이 외인구단을 만드는 거죠. 외인구단을 잘 구성하면은 진짜 이 세상에 없던 거잖아요.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 없던 그런 독특한 작품이 나올 수 있겠죠. 아무래도 뭐 예술 쪽이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건 이 비견을 내 관으로 통제할 수 있다가 되고,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려움 등을 통해서 이런 기획을 할 일이 생길 수 있고, 외인구단을 짜서 인호술 식상으로 뭔가 일을 도모할 수 있다가 됩니다.
다음은 갑자일주를 한번 볼까요? 이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 자수에서 이제 임수가 올라온 거잖아요. 근데 이것도 자수에서 올라왔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해요. 예, 왜냐면 정인이니까. 예, 정인이니까. 근데 어쨌든 수생목이 대세인 한 해에서 내 인성을, 이게 평상시 공부하던 게 있었다면 보통 지지에 이렇게 인성을 깔고 있다가 천간에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거를 선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명리를 그냥 취미로 공부를 하셨던 갑자일주 분들이 계셨다면 내년에는 선보일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지지로 이제 근을 달고 왔기 때문에 이제 수생목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. 이건 말 그대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비견으로서 작용이 될 것이고, 이 비견들이 식상국을 짠다는 건 뭐예요? 내가 인성을 갖고 있고 비견이지만 인호수를 짜니까. 그리고 내가 그냥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. 그냥 뭐 축, 해자축 3년 동안 공부했던 것, 완성이 되어 있는 이 자수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. 내 인성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뜻해요. 내 인성의 가치가 올라간다.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고 컨설팅할 일이 생길 수 있다. 미리 계획하신다면 더 낫겠죠. 이게 뭐 교육이라는 게 꼭 학교 선생님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저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뭐 직장 내에서 직원 교육을 할 수가 있고, 이제 신입 사원들 뭐 교육도 할 수가 있고, 아니면 뭐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고. 갑자일주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. 갑자일주 분들도 좋네요. 다음은 이제 갑진일주입니다. 이 진토는 이제 화로 변환해야 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. 화로 변환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 임수가 떴던 거는 얘한테는 과거 시점이 되는 거예요. 과거 시점. 이 진토 입장에서는 과거 시점. 그러니까 갑진이 바라보기에 내년에 나타나는 이민 비견의 모습은 나의 옛 모습 같은 것이 돼요. 나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다.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.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방합을 짜기 때문에 그래요. 방합을. 이 방합이 되면 그냥 딱히 뭐 해주는 거 없어도 그냥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는 걸 뜻하거든요. 비견이 분명히 이 쟁제적 성향은 있거든요. 쟁제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. 쟁제적 성향은 있는데 진토와 인목은 사이가 좋아요. 이 조한 인목과 습한 진토가 만나게 되면 이 비견들은 이 갑진의 이 진토 편제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안착하는 게 되거든요.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나의 과거 시절을 회상하게 만드는 그런 비견들을 만나서, 그리고 이 비견들의 인호술 운동을 어차피 진토 역시 이제 화로 가려고 하는 거고, 이 비견들도 식상 화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. 어차피 가려고 하는 그 큰 그림은 같다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일단 그 시점이 다른 거죠. 시점은 달라. 어쨌든 갑진 입장에서는 이 내년에 오는 이 비견들보다는 앞서 있는 사람이다. 이 갑신일주와 갑자일주와 갑진일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? 갑신일주는 내 관으로, 갑자일주는 나의 인성으로, 갑진일주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재성으로 이 비견을 다룬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이민이라는 이 비견을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, 이 이민이라는 비견을 좀 더
간목일간 나 자신 주도적으로 내년 한 해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. 니들이 들을 수 없다는 거 잘 알아. 이상하게 들릴까봐 소리내기 무서워하는 것도 알아. 하지만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야. 숨이 터져도 못 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흘린 땀 더 이상 속에 담아두지 말고 터뜨리란 말이야.